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세상을 이해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뷰가 보일 겁니다. 자, 저희와 함께 우리 주식시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우리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네네. 힘차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도 없고요. 네네. 그 전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화수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전쟁 나가는 거 같네요. 전쟁입니다 지금 네. 우리 상황이. 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상승해요? 네.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올라서 0.17%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하락 출발 좀 우려하셨는데 오늘 출발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일단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좀 빠지긴 하는데 뭐 거의 보합이에요. 뭐 0.2포인트니까 뭐 하락률로는 0.03%에 네네네. 그쳤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양시장 모두 다 좋은 출발 보였고 예상보다는. 그러나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출발로 보면은 코스피가 한 400개 정도가 빠졌고 네. 코스닥은 730개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수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양시장 모두 다 지금 강세 일단 보이고 있고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LG엔솔 주가가 요즘에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한 1.8%. 그래서 시총 110조짜리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0.3% 정도 상승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 일단 출발이 좋은 상태고요. 오르는 기업 중에서는 그 한국타이어가 2% 정도 주가 좀 오르고 있고 S-오일이 1.6%. 미국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섹터가 그 에너지 업종이다 보니까 오늘 S-오일도 강세를 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그 DB하이텍이 한 3%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제일기획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되게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3%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도 2%인데 아마 지난주에 그 타이어 업종 목표 주가 올렸던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이 동반해서 다 좋은 모습이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또 현대차, 현대중공업, 조선 자동차 업종들도 오늘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대부분 오르곤 있는데 좀 빠지는 기업은 HMM이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운임지수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뭐 거의 뭐 급락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여전히 좀 주가가 안 좋고 LG 디스플레이가 1% 정도 빠졌고 네. SK텔레콤이 1%또 금리가 오를 때 좀 수혜 기업들이죠. 현대해상이 한 1%인데 아마 근데 또 태풍 피해가 좀 우려되다 보니까 네. 보험주한테는 조금 약간 부담으로 작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부 빠졌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현재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가 한 3% 정도 올랐고 셀리드, 셀리버리 같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 다 2% 반등을 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2%또 요새 통신 장비 회사들을 좀 주가 괜찮긴 하더라고요. RFHIC가 오늘 한 2% 네. 주가 반등을 하고 있고 네. 또 CJENM, 뭐 하나머티리얼즈, JYP엔터 이런 기업들도 좋은 출발인데 좀 빠지는 기업에서는 박셀바이오가 한 마이너스 3%,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1%, 뭐 에이스테크가 마이너스 2%, LNF가 마이너스 2%. 어떤 뭐 특징은 없고요. 그냥 기업별로 네. 좀 네. 혼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확대해서요. 8포인트까지 올랐고 0.36% 네. 상승해서 현재는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졌고요. 코스닥은 0.66포인트 그래서 0.08% 강보합 정도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 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과 거의 비슷한 한 600개까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시장은 조금 그 상승 종목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오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는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 42억 정도 그치고 있고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랑 연기금이 이제 쌍끌이 매수하면서
일단 오늘 기관 수급이 증시 반등의 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주로 사고 있는 건 전기전자 업종, 네, 화학 네, 네. 업종 이렇게 사고 있고, 반면 외국인은 오늘 주식은 한 42억 파는데 여전히 좀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190억 정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IT를 좀 많이 팔았는데 네.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팔고 있고, 뭐 나머지 업종은 오히려 사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조선주는 외국인이 좀 사면서 외국인이 좀 업종별로 좀 다르게 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 쪽에 뭐 이슈가 있나요? 뭐 온라인요? 네, 온라인 교육 업체 그 지금 보니까 메가 MD니 아 거기 이제 YBM 거기 원래 매각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매각을 이제 안 한다고 다시 아, 그래서 공시가 그런 나왔더라고요. 거군요. 예, 그게 좀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빨리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는데 항상 그 급등 종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런 거는? 급등 종목만 맨날 보면서 이거 왜 안 샀을까? 그게 이제 자기가 이거 좀 사- 분석해서 어떤 투자한 기업이 제대로 수익이 한 몇 번 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쪽으로 눈이 안 가는데 아, 그래요? 지금 내가 한 게 지금 성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자꾸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건 정상이에요. 워낙 떡이 대부분 크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예. 남의 떡은 그냥 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네. 주식 투자할 때 그게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데 음, 그게 사람이 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사람 심리가. 예. 그리고 오늘 섹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태풍 때문에 태풍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4대강 복원, 태풍 장마 뭐 이게 테마주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부-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저번에 한번 그 강남 쪽에 그 호우 피해 때문에 그때 뭐 그날도 폐기물 관련주 뭐 이런 네. 거 막 올랐던 때 그날도 같았죠?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우리나라 좀 태풍 피해가 우려되다 보니까 뭐 역시 폐기물주도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오늘은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오늘 좀 좋은 편이고요. 지난주에서 오늘도 좋고, 정유주도 이제 미국의 에너지주 오르다 보니까 강하고, 요즘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주가 흐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카지노 쪽에서도 특히 그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센 것 같습니다. 카지노 모니터가 따로 있어요? 카지노 그 슬롯머신 모니터 있잖아요. 네. 이게 휘어진 거 커브드 모니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뭐 네. 1, 2등 하니까. 아, 네, 그래서 가장 잘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카지노도 카지노인데 그 모니터 만드는 두 개 기업이 좀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업체도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엔솔 이 두 개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아직까지는 좀 아쉽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 좀 매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오늘은 좀 DB하이텍이 좀 강세 보이면서 반도체주들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엔터주도 좀 괜찮고 은행, 건설, 뭐 대다수 업종들이 뭐 빨간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2차 전지 그 소재 쪽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아까 뭐 LNF도 그렇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 전지 소재 쪽은 좀 주가가 약간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방산주도 일부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물류회사라든가 또 이 지능형 로봇, 편의점 이런 섹터들은 좀 일부 빠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빠지는 업종보다는 좀 상승하는 업종이 좀 많아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우려는 좀 많이 하시고 오늘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출발을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다시 약간 아래로 뭐 내려간 것 같긴 조금 합니다만 내려가, 예. 뭐. 자, 그러면 월요일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만한 보고서들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 삼성증권의 그 이문영 연구원님이 자동차 업종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오늘도 뭐 주가 좋지만요, 그 너무 과장됐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현대차가 피해받을 거다. 이건 좀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대표적인 뭐 피해를 안 받은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지금 당장부터 보조금 7,500달러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피해를 안 받는 건 아닌데 이게 현대차만 사실 피해받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좀 과장됐다는 얘기고,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표는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력을 탄소화하는 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시장이 그런 쪽만 좀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있고, 어쨌든 전력, 뭐 주거,
그리고 이제 전력의 탈탄소 이런데 많은 좀 예산들이 좀 잡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네. 되겠고, 그리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어쨌든 이제 보조금을 지금은 못 받으니까 방향은 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제가 하나증권에 그 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린 대로 뭐 현대차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이문영 연구원님은 일단 기존 공장 활용하면 된다. 어차피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신규 공장이 건설되니까 그때까지는 이 라인을 전환해서 한 3개월 정도, 네. 예, 그래서 배터리 조달 좀 이슈는 있지만 또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많이. 충분히 대처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이제 현대차 기아 신공장 가동이 이게 6개월 정도 더 기간이 단축됐죠. 근데 이거를 물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도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뭐 단독 보도라서 진짜인지는 좀 확인해 보시고, 아, 그래요. 원래 30만 대인데 이거를 더 늘린다는 보도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약세인 게 현대차한테는 좀 긍정적이래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평균 환율이 15%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이제 환율 그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가 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과는 아직 가격 차가 좀 있긴 있지만 이 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중국산 광물을 당장 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너무 독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7,500달러 중에서 절반인 3,750달러를 못 받을 확률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많을 텐데, 네. 예, 이런 걸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아이오닉 5와 EV6의 가격 대비 3,750달러면 이게 7에서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원화 약세로 이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네, 환율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니까 너무 막 이런 그 악재성으로 하면 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고서에는 미국에 좀 동반 지출한 그 기업들도 몇 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삼성증권의 자료도 한번 참고해서 자동차 업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증권의 박정대 연구원님이 이제 주간 자료를 항상 쓰시는데 유통과 화장품 관련된 자료고요. 유통 관련해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예, 9월이 사실 이제 신제품이 이제 그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가을 시즌. 화장품? 뭐 화장품도 있고 뭐 네. 의류, 특히 의류 같은 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3분기 매출 비중 가운데 9월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또 판매량이 좀 좋았었나 봐요. 작년 3분기에.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좀 엽기저 효과 우려가 좀 크다. 지난해 좋았는데 올해 그만큼 더 좋을까? 작년은 이제 뭐 무슨 저 보조금이며 몇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내수 소비가 그때 네. 백화점 쪽이 폭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가을부터인가 백화점도 네. 굉장히 좀 매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을 넘어서기가 네.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백화점도 꾸준하게 좋은데, 왜냐하면 또 해외여행 가면 백화점 매출 줄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백화점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머리가 아픈 게 작년 이제 가을부터 좋아진 이게 엽기저 효과가 생기죠. 작년에 그렇겠죠. 좋았으니까 네. 올해 그만큼 더 좋아야 되는데 이제 또 PCR 검사까지 면제되면 해외 쪽으로 더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싸움인데, 그래서 주가가 되게 좀 부진해요. 백화점주들이 좋은 숫자가 나와도.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나쁘지만 않다면 백화점주들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보다 조금 이제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면세점 같아요. 계속 요즘에 많은 분들이 면세점 얘기를 하시는데 네. 면세점은 이제 나쁠 게 없어졌죠. 사실은 이런 규제도 지금 완화되고 있고 외국인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통업종 내에서는 이제 백화점을 갖고 있으면서 면세점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좀 보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아모레퍼시픽이 11년 만에 미국에서 M&A 나서나 봐요. M&A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현지 화장품 브랜드 타타 하퍼라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아, 인수를 한다고요? 네,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81억에 지분 100%를. 근데 이 회사가 그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래요. 북미에서 유명한. 그래서 팬덤 그래요? 기반으로 판매를 하는데 한 800개 정도 매장이 있고. 그래서 M&A에 되게 아모레퍼시픽이 좀 인색이 있거든요. 원래 네, LG생거는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마 M&A를 북미 쪽에 있는 회사를 하는 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영 전략이 아닌가. 중국이 지금
워낙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약간은 중국 비중을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단학이 아모레퍼시픽이 된 건가요? 예? 주단학? 주단학이요? 이름은 저도 잘 모르.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 어렸을 때 그 주단학이라고 있었거든요. 주단학. 네. 주단학. 아모레는 옛날에 원래 이름이 태평양이었잖아요. 태평양. 아 그래서 아모레 태평양. 태평양이 네. 아모레 퍼시픽이죠? 예. 아 그렇죠. 원래 태평양 그 이름이 그때 태평양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한국 화장품이 아마 주단학인 주단,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 주단학은 그냥 우리 저 큰어머니가 항상 그 화장품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들고 다니셔서 방문 판매 아 있잖아요. 그때는 예. 방문 예, 그걸 판매가 하셨었거든요. 많았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책자랑 항상 그런 거 들고 다니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뭐 일정이랑 몇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도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 차기 총리가 오늘 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노동자의 날로 휴장이고 내일은 이제 미국에서 지표도 있지만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좀 금리 결정을 또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9월 7일 날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9월 8일 새벽 2시경에 아마 공개를 할 걸로 네, 지금 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은 유럽의 통화정치 회의가 있고 파엘 의장 연설도 있는 데다가 또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좀 겹쳐 있고요. 9월 9일은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제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역시 유럽의 종양학회가 이제 그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열리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EU에서 에너지 장관에 이게 좀 중요한 게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도 뭐 도입할 거란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대책 회의도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에너지 문제가 하여튼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그 큰 변화를 이끌고 네. 있는 그 섹터인 것 같아요. 섹터, 뭐 테마. 섹터도 그렇고 뭐 네. 증시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 보면서 고용 지표가 되게 우리나라한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용자 수는 증가했는데 네. 그 시간당 뭐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좀 낮아져 가지고 음, 이게 물가는 그럼 안정화되고 음, 고용은 괜찮고 이게 사실은 되게 좀 뜨뜻미지근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좋은 지표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었는데 음, 아쉽게도 갑자기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이제 잠궈버린 거죠 사실. 네네네네. 그래서 급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게 가장 문제가 유럽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또 유로화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유로화 빠지면 한국 증시에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유로화랑 한국 증시가 그래요? 항상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럽이랑? 유로화. 유로화랑. 유로화랑. 그래서 한번 이게 비교해 보시면 네. 한 7, 8년 전부터 유로화랑 코스피랑 비슷하게 가요. 그래요? 예. 근데 결국 그 반대 얘기 뭐냐면 달러죠. 그렇겠죠. 예. 예. 달러화랑 반대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근데 달러의 절반이 유로화니까. 네네네. 그래서 유럽이 좋아져야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 뭐 좋아질 기미가 별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이 에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혜주들은 또 강하죠. 어떻게 보면 장은 안 좋은데 네. 거기 태조 이방원이 다 그쪽 섹터잖아요. 대부분 에너지 관련된 섹터다 보니까. 네네네. 유럽 상황도 이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네. 게 항상 뉴스도 또 잘 지켜보면서 러시아의 움직임 또 뭐 독일과 유럽 등등의 대응들 계속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말에 그 원희룡 장관과 인터뷰가 업로드가 좀 됐는데요.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가 생각하는 뭐 주택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뭐 한번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으시기는 굉장히 뭐 괜찮았던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요. 저희 3프로TV 스페셜 인터뷰 원희룡 장관과의 인터뷰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네. 코스피, 코스닥이 아까와 비교했을 때 조금 코스피는 9포인트라 뭐 큰 변동 없는데 코스닥이 코스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오늘 좀 안 좋은 건 2차 전지 소재가 시총이 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바이오처럼. 근데 이쪽 섹터가 오늘은 좀 대부분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유럽 비중이 또 높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도 약간 좀 부담으로 요새 유럽이 워낙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가동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들도 일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수급 이슈도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가 비교적 크게 빠지면서 그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고 코스피는 자동차 업종이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또 삼성전자도 플러스 났고 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이런 업종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좀 차별화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환율은 1,462원 90전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원달러가 유가는 약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86.87 정도, 두바이가 92달러. 원자재들은 약간 내리는 것 같지만 옥수수는 좀 오르고 있고요. 네. 옥수수를 주말에 제가 또 찰옥수수 한 번 먹어봤는데 요즘 맛있더라고요. 네. 옥수수 요즘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값 좀 오르고 있고요. 네, 요 정도로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오늘 다 전해주셨죠? 네네. 네, 그러면 내일 아침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또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